네,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범박옥길 지구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듯이 그동안 이 지역의 전철 도입을 위해 많은 논의들이 오갔는데요. 최근 제2경인선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2경인선은 인천과 구로를 잇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이 범박옥길 지구를 경유하도록 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김명원 경기도의원과 오세관 경기일보 기자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 기자님. 네. 자, 뭐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 범박옥길 지구에 대한 교통 문제, 뭐 네. 그동안 여러 지하철 얘기도 많이 했고 예, 어떤 예, 노선이 들어오느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예. 자, 이번에 제2경인선이 유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예, 먼저 예. 제2경인선이 어떤 노선인지 좀 시청자 예, 여러분께 예. 이제 얘기해 주세요. 제2경인선은 인천 이제 남부권역과 이제 부천 옥길 범박과 이제 시흥 지역 주민들 수도권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고 이제 수도권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추진되는 이제 광역 철도 사업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대상으로 이제 선정하면서 이제 사업이 이제 가시화된 겁니다. 이 구간은 이제 인천에서 구로까지 이제 37.8km 구간인데, 인천에서 연수 청학역까지는 기존의 이제 수인선 산업도로를 이제 이용하는 거고, 신설 노선은 인천 청학에서 남동공, 인천 논현을 거쳐서 시흥 신천에서 이제 광명역까지 19.5km 기관이 이제 신설되는 이제 노선이고, 그 다음 이제 광명에서 구로까지는 기존에 이제 구로 이제 차량 기지가 이제 이전되기 때문에 이제 그 노선을 이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옥길 신도시와 시흥의 응계지구가 실질적으로 노선에 이제 추가될 수 있느냐 여부에 이제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지역의 이제 지방자치단체 부천시와 지역의 이제 정치인들, 뭐 소사 지역 의 어떤 김상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명원 도의원들, 뭐 시의원들이 나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옥길 지구와 응계 지구가 이제 추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이 이제 정치권의 이제 영향력인데, 그 정치권에서 어떤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치가 될 수 있을 거로 저는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옥길 지구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김명원 도의원께서도 이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이제 3만 명이다. 옥길 신도시가 3만 명, 범박 계수 이제 재개발 지역이 이제 10,000명이 예상돼 있고, 기존에 이제 범박 홈타운 지역과 이제 기존 이제 범박 일대 어떤 주민들이 이제 한 3만 명 정도, 거의 이제 그 일대가 이제 7만 명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전철 노선이 시급하다. 라는 어떤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실제 지금 현재에도 교통난이 심각한 상태로 이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 이제 많이 이제 초래되고 있는데, 이런 걸 근거해서 부천시와 이제 정치권들이 옥길 지역에는 꼭 이제 지하철 노선이 이제 시급한데, 이 지하철 노선 중에 그동안에 인천 지하철 인천대공원에서 이제 독산이나 광명 KTX 매화역으로 가는 제2경인선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사실은 거의 이제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제 가장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제2경인선인데, 실질적으로 제2경인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기재부에서 이제 에타 사업 대상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추진에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부천시와 시흥시 또 인천시 또 정치권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관심거리였던 노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에서부터 구로를 연결을 하는데 그 사이에는 뭐 광명시도 있고 시흥시도 있고 부천시도 있고, 그야말로 인천과 경기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뭐 그런 지하철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범박 옥길 지구는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지하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노선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는데, 뭐 제2 인천 지하철도 얘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제2 경인선이 떠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제2경인선이 범박 옥길 신도시와 시흥 응계지구를 통과하는데 거의 확실시 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저는 작년 8월 28일 경기도 의회에서 범박옥길 신도시 지하철 도입을 촉구하면서 작년 말에 제가 제안해서 범박옥길 신도시 주민들이 7천여 명이 서명을 해서 부천시에 제출을 했고, 장덕전 부천시장은 범박옥길을 지나는 경제성 있는 전철 노선을 찾기 위한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제2경인선이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편익, 다시 말해서 코스트 대비 베니피트 BC가 1.1이 나와서 이 경제성이 좋은 노선으로 떠올랐는데, 제2경인선은 그 광명 노원사동에서 바로 시흥 신천역으로 가는 노선인데, 노원사동에서 범박옥길을 거치고 시흥 은계를 통과해가는 대안 노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하도록 하게 할 수 있는데, 범박옥길에는 대형 쇼핑몰이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이게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앵커 시설로서 평시에도 인천, 시흥, 광명 시민들이 쇼핑과 문화를 즐기러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시흥 은계지구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그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제2경인선이 범박옥길과 시흥 은계를 통과해야 하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지금 거의 건설이 확 실시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했지만 일단 돈이 일단 문제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부에서 아직 예타를 하지 않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근데 지금 조건부로 승인을 했어요. 예. 네, 조건부 승인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서 이제 보완 자료를 요구하는 해달라는 이제 요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재부가 이제 예비 타당성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명원 도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BC 값이 이제 1.10으로 사업 기준치인 1.10을 훨씬 이제 넘었어요. 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사업 추진의 이제 근거를 이제 확보한 셈인데, 예타를 추진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제2경인선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미 이제 사업성 분석 영역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 있었고, 또 최근에 모든 이제 정치권이 합심해서 노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인선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상과 상관없이요.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획재정부가 조건부를 걸었어요. 여기서 조건이 어떤 조건이죠? 조건부 승인을 4월 1일 날 했고, 네. 3개월 안에 한국 그 철도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시급성에 대해서 판단의 보완 자료 요청을 한 거죠. 보완 자료 요청은 제1경인선이 이제 1호선인데 이거는 이제 제2경인선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인천 남부 지역과 시흥 그리고 그 옥길지구 쪽이 이제 서울로 가는 이 노선인데, 이 제1경인선의 혼잡도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그리고 그 연도별 승객수 추이가 어떠느냐. 그러니까 인천 남부 쪽에 그 인구가 연수 쪽은 35만, 남동구 서창 뭐 이쪽 지구가 이렇게 해서 53만 정도 돼가지고 인천 남부 지역이 88만 이상 이렇게 되니까 실제 서울 가려면은 이제 그 1호선을 타야 되는데, 이런 연도별 승객수 추이라든지 그리고 인근 대체 교통수단에 대한 영향이 어떠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시급성을 평가하는 건데, 7월 5일 날 평가가 잘 나와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라는 결정이 7월 5일 날 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네. 자, 그럼 예비 타당성이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비 타당성은 아직 뭐 통과되지 않았지만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또 하나의 또 넘을 산이 있잖아요. 지금 노선 자체가 범박옥길 지구를 지금 안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실제 이제 안 거치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까도 이제 노선을 보면 이제 시흥 신천에서 노원사동으로 거의 이제 직선 노선인데,
옥길과 시흥 은계를 거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굴곡 노선입니다. 굴곡 노선이기 때문에 어떤 노선의 비효율성이 지적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거 부천시 관계자 이야기로는 기존의 노선, 전철 노선, 지하철 노선이 굴곡 노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굴곡 노선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제 부천시에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그 전에 실시했는데 옥길지구에 전철 유치하는 게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시흥시와 공동으로 지금 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용역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국토부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시흥 부천 옥길 지역과 이제 시흥 은계 지역의 추가 노선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 부천시와 이제 시흥시의 이제 입장이고 또 우리 김명헌 도의원님께서도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고 또 옥길지구를 무엇보다도 어떤 식으로든지 옥길지구에 노선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실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지도를 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지도를 보고 다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좋겠는데, 네. 지금 그 당초의 노선이 지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초 노선이 이제 신천. 당초 노선이 그 신천에서 노원사. 네. 광명 노원사로 네. 가고 한 철산 구로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운용 지침 제 34조에 보면은 이 사업 목적의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한도 내에서 일에 한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사업 계획을 변경할 시는 사업 목적과 취지에 첫째 부합할 것, 네. 둘째는 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그러니까 사업 변경을 해도 사업성이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연구진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대안 노선에 대한 즉 광명 노원사동에서 신천, 시흥 신천으로 바로 가는 이 노선에서 대안 노선으로 광명 노원사에서 본박 옥길을 들리고 그 다음에 시흥 은계를 들려서 신천으로 가는 이 노선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 용역비를 50대 50으로 해가지고 4월부터 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했는데 중간 보고에 의하면 경제성이 1.1보다는 약간 적지만 1은 훨씬 넘는 이런 경제성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7월 5일 날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착수 결정이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하고 시흥시가 경기도로 올리고 경기도에서는 국토부하고 기재부로 올려서 이 사업계획 변경이 타당하다. 그 타당하다고 결론이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올 거예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대안 노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은 한 1년 6개월 정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이후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봐야죠. 노선을 변경을 해도 경제성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제2 그 경인선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천과 경기도, 이제 서울을 지나간 여러 가지 그 광역 자치단체를 건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클 것 같은데 특히 지금 현재 구로의 이제 기지창,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렇죠. 이제 지하철이 머무르는 뭐 그런 기지창을 지금 광명으로 이전하는데 광명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제2경인선이 뭐 인천 경유하는 인천시, 시흥시, 이제 부천시는 적극적으로 이제 찬성하면서 이걸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광명시만은 이제 일단 뭐 반대 입장을 이제 공식화했어요. 이제 구로 기지창을 광명 노원사동으로 이제 옮기는데 당초에는 사실은 상계 전철역을 신설해 주기로 이제 국토부가 했었는데 이거를 2개 추가해서 5개 역으로 추가를 해주고 차량 기지를 이제 지화할 것을 이제 조건부로 협의하면서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국토부가 모든 어떤 광명시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이제 광명시는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반대 입장을 이제 선회한 거거든요. 우리는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경인선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제가 구로 기지창의 이제 이전 문제가 노원사동으로 이전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뭐 광명시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일직동하고 천왕동에 차량 기지가 두 곳이나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들어온다면 자기들 광명시는 뭐 차량 소음이라든가 분진 뭐 그런 거에 어떤 피해는 물론이고 이제 지역의 어떤 그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이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떻게 이제 풀려지냐가 문제거든요. 사실 이제 뭐 국토부에서는 구로 차량 기지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를 개발해서 개발 이익금으로 이제 광역 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개발 이익금으로 이제 광역 철도 사업인 제2 경인산 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개발 이익금으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인근 뭐 부천시나 시흥시, 인천시는 찬성하지만 광명시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는 이익이 없는데 왜 그 개발 이익금으로 다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경인선을 유치하느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광명시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별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중재 역할은 또 경기도 의회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명원 의원님의 역할이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 바로 옆자리에 광명 도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전번 5분 발언에서 좀 강력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 요구 사항이 뭐냐? 그랬더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차량 기지의 지하와 그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그쪽에 그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을 2개를 더 추가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 있고. 그래서 지하철역 추가는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지창을 지하화하는 것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분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차량 기지를 그 친환경 차량 기지로 해서 기지를 숲으로 이루고 그러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최신 기술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분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 나가야 되고 이 문제가 단순히 그 도의원이나 그쪽이 국회의원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처럼 대형 갈등 구조를 그 중재를 해왔던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제가 98년도에 그 현대자동차 파업이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민주당 부총재였을 때 저 같이 가서 이제 중재도 했고 그리고 지하철 파업을 중재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대안들을 서로 만들면서 그걸 중재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어차피 구로기지창을 그 광명 노원사로 이전하면서 그 비용으로 광명의 지하철을 그 놓는데 상당 부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면 그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광명 시민들에게도 뭐 좋은 거니까 잘 설득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 부천시의 역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옥길 신도시의 제2 경인선의 어떤 그 추가 노선 도입이 상당히 이제 가장 최적의 교통 대책의 이제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천 장덕천 시장과 김상희 국회의원, 김명원 도의원 또 소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사활 건 어떤 그 유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 이제 부천시가 이제 국토부라든가 관계기관들 경기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협조를 요청하고 지원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2경인선은 진짜 부천뿐만 아니라 인천과 뭐 서울, 경기도의 시흥, 광명시까지 필요한 그런 SOC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인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고요. 저희도 이게 어떻게 풀어가는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